조용한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으론 맑고 깨끗한 하천이 졸졸 흐르는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물건이 있습니다. 나만의 앞마당으로 사용 가능한 하천은 당연히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고 집 주변으로 위치한 토지들도 대부분 군유지와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거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3m 폭의 도로를 따라 들어가시면 오늘의 매각 물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2.5평의 대지와 89.3평의 건물들이 모두 매각 중이고 최초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절반이나 폭락한 상태니 오늘 땅땅정보통이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주신 뒤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앞으로 위치한 국유지 도로를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주니 내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항상 예쁜 나무를 볼 수 있겠죠? 이건 정말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건지로 가까이 다가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철철 흐르는 국유지 하천 라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시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쁜 가로수와 범면이 잡혀있는 곳들은 모두 국유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국유지라 해서 내 땅처럼 개발 행위를 통해 사용할 순 없지만 남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망을 가로막거나 조용히 거주하는 환경에 방해가 될 만한 요인들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임장을 가보시면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에서 악취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걸어가는 도로는 모두 국유지로 이뤄진 도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포장된 도로는 3m 정도지만 가로수가 위치한 곳까지 생각한다면 대형 장비나 공사 차량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폭입니다. 우선은 국유지 도로를 통해 오늘 매각 물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유지와 물건 경계 사이의 범면이 잡힌 부분에는 돌을 이용해 계단을 만들어 두신 상태고 현재 이 물건의 경우 과거에 펜션으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건물의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니 실제로 숙박업을 하시려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 보셔야 하고 낙찰 후 바로 사용 수익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두 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건물 한 채를 제외하곤 철거를 한 뒤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잠시 오늘의 물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 현재 매각 중인 물건과 낙찰된 물건의 경계면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계면이 매각 물건이고요. 바로 뒤편으로 보이는 노란색 경계면은 이미 매각 후 낙찰이 된 토지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렇게만 본다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과 접한 국유지 도로 라인이 보이고 있고 그 아래 편으로 표시되는 넓은 토지들도 모두 국유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도로 부분에서 막히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편에 표시되는 토지들도 지금 진하게 표시되는 토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사용 가치가 있지도 않습니다. 입찰 후 잔금 입금까지 모두 하신 상황이라 추측을 해보자면 외부 땅을 먼저 취득하신 후 내부에 위치한 펜션과 대지를 저렴하게 취득하시려고 입찰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토지들 중 낙찰되었던 토지는 현재 대략적인 경계 표시를 해두신 상황입니다. 얼추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택을 낙찰받을 의사가 있으시다면 낙찰받으신 뒤 경계 측량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의 일부는 낙찰된 토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황상 출입 가능한 토지로 사용 중이고 매각 중인 물건 또한 국유지 도로와 접하고 있음은 분명하니 도로 통행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고 만약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실 경우 매각 물건 대지 경계를 따라 펜스를 쳐버리시면 질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대지 위로 설치된 건물 중 일부분이 낙찰된 토지에 살짝 걸쳐져 있지만 그 부분이 그리 심하지 않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확률이 높아 강제로 철거를 하지도 못합니다.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정말 일부분이기 때문에 월 지료를 몇천 원 수준으로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분쟁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 매각 물건의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302.5평이고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설치된 건물의 면적은 295.52제곱미터, 89.3평이고 건물들은 모두 경량철골 구조의 단열 판넬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편도 확인을 해보시면 낙찰된 토지 경계를 따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론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주택이 있습니다. 외부 모습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운영을 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빈집 상태이니 편하게 둘러보시면 되지만 내부는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계를 넘어서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들은 모두 경계 밖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철거가 용이한 것들이니 분쟁이 생기지 않게 철거를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찾아오시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깊숙한 산속에 있기 때문에 펜션운영으로 수익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살기나 에어비앤비 등 많은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 주변 편의시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주인분께서 직접적인 준비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수익성은 제로에 가깝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펜션으로 운영하시기보단 조용한 산속주택이다 라는 마음으로 입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주변 환경을 보시면 정말 산속에 위치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상태고요. 자그마한 하천을 따라 임도길이 만들어져 있고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시면 농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건지 근처에서 만나뵌 주민분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예전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낙동강 테마공원을 조성하며 오염수를 다른 곳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많이 깨끗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물건지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만 마음에 드신다면 거주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사항들이 없다 전해 들었고 펜션 운영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며 확인한 결과에 마을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셨던 주민분의 말씀이니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 판단되어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물건의 대지 경계면을 살펴본 뒤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것이 매각 중인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302.5평이고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취증 발급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경계 표시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본체 하나는 별채 공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건물 모두 경량철골 구조의 단열 판넬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0년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예전 현황은 펜션으로 운영하셨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별도의 용도 변경은 필요 없이 바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택 경계면을 보시면 일정 부분의 면적이 다른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철거를 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료 청구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토지의 공시지가가 낮고 실제로 침범 중인 토지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료를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외부 토지를 매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로 사용 중인 주택 부분을 보시면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기역번, 보일러실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신 뒤 측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아 가신 토지 위로 설치된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사로 사용했던 제시외 건물 니은번이 있고 그 옆으로 화덕으로 사용했던 제시외 건물 디귿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철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건지 앞으로 위치한 토지들은 국유지 하천과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위치 설명드린 뒤 매각 물건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에서 봉화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IC까지의 접근성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니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해 이동하셔야 합니다. 물건지 근처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자차 기준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춘향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하신다면 많은 편의시설과 할인마트 등이 위치하고 있으니 이곳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지는 상당한 산속으로 위치하고 있고 아래편에서 올라오신다면 자차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선거리 기준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긴 하지만 별다른 피해를 볼 만큼 가깝지도 않고 상당히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고 바로 옆으로 위성지도상으로 건물이 한 채 더 보이고 있는데 국유지위로 불법적으로 건축된 주택이며 현재는 철거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들이 모두 국유지로 이뤄져 있으니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듯하며 하천 소리를 들으며 즐거운 노후나 전원생활을 원하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101,754 관련 물건 번호 3번이고요. 입찰하실 분들께선 입찰용지에 관련 물건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942. 물건의 종류는 숙박시설로 나와 있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이니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격은 2억 7,4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유찰로 인해 1억 3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주택의 수리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이래도 유찰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 입찰하시더라도 그리 나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은 임장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 보신 뒤 금액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게 되면 농지의 경우 평당 4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우 농지 전용 비용과 토목 공사 비용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의 경우 바로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접하고 있으니 사실상 보편적인 시골집들에 비해서 위치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주택이 설치되어 있으니 건축비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평당 44만 원대의 금액이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수리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302.5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95.52제곱미터 89.3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에 단열 판넬 싱글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블럭조와 철골조, 철파이프조의 판넬 지붕과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날은 2010년 8월 20일이고 등기 완료된 상태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시면 매각 중인 내용들이 모두 표시되고 낙찰된 토지 위로 설치된 제시외 건물도 현재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에 소재하는 바 일대는 주거지와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 및 농경지역에 임야지역으로 주위 환경 및 생활 편의 시설까지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일부는 본권 및 부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완경사진의 부정형이고 대체로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및 관련 부속토지고요. 포장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바로 앞 국유지를 경유하여 정식도로와 연결됩니다. 위생 및 급배수 시설되어 있으며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본건 임지상의 자연임 등의 임목은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이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했고 건물 중 일부는 낙찰된 토지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락 구조를 포함해 평가됐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대항력이 없는 미상의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고 아마도 법인회사와 관련된 분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7년 12월 1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되니 권리상 하자도 없는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